안녕하십니까. 노아 컨설팅 김준영 대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달 핀테크 글로벌 이슈, 국내 이슈에 대해서 저희 김동우 시니어 컨설턴트와 김정수 시니어 컨설턴트와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네, 글로벌 이슈 잠깐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투자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까지 했을 때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한 65개 기업에 대해서 한 7억 8천만 달러 정도 발생을 했으며, 먼저 보험 핀테크 스타트업인 클로벌 헬스가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이제 로버 어드바이저 스타트업인 퍼스널 캐피털이 7,500만 달러. 그다음에 인도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모비퀵이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 있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투자는 간단하게 짓고요. 다음으로 이제 5월달 이 한 달 동안 있었던 글로벌 핀테크 이슈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미국 P2P 대출 플랫폼의 가장 선두주자이죠. 그 랜딩 클럽의 CEO인 리노드 라플랑세가 5월 10일경에 사임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임 이유가 뭐죠? 그거가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리스크 이슈. 그래서 라플랑스 CEO가 가담을 해서 한 2,200만 달러 정도 되는 부정 대출 중개가 발견이 되면서 그 이제 신뢰도 이슈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한창 또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경쟁에 이제 또 안드로이드 페이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페이가 5월 18일에 영국으로 서비스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국가가 되었는데요. 출시를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도 아니고요. 벌써 이제 현재 한 8개 정도 되는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그 우분을 든든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랑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제휴가 일어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스코틀랜드 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HSBC 은행 같은 이런 메이저급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만 페이로.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영국의 이제 3대 은행 중에 하나인 이제 바클레이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500만 명에 이르는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들 대상으로 모바일 결제까지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트렌드. 단 이제 되게 의미 있었던 기사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은 2014년 이래로 지금까지 했을 때 그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전체 총 누적 투자액이 한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굉장히 성장세에 있는 상황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금액 1,000억 돌파한 거는 저희 핀테크 로드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핀테크 로드에서 발표한 거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밑에서 머리는 하지 왜 않을까? 또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좀 잘 좀 정리 좀 하고 나왔어요. 아직 카메라에 약한 카메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억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핀테크에 대한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 산업에 대한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VC 쪽 또는 이런 그 창업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토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업체가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했는데요. 전체 금액이 한 325억 원 정도. 325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P2P 대출 업체인 8%가 한 180억 원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인플러그가 약 84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8%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이게 순수 뭐 신주 발행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현물 투자랑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이 핀테크 스타트업 쪽에 또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또 국내의 또 다른 또 이슈. P2P 대출 분야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희망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던 반면에 굉장히 또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기사가 하나 떴었거든요. 뭐냐면 첫째는 뭐였냐면 전체 P2P 대출 시장의 여태까지 누적 총 대출 금액이 1,100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확실히 중금리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또 한쪽에서는
P2P 대출 중개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마땅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지 못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보면 P2P 대출의 양적인 시장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정작 플랫폼을 중에서 대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금 외에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역량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그 양면 시장을 구성하면 적정한 그 최저 가격을 양쪽 중에 어느 한쪽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이슈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뭐 인기가 뭐 좀 굉장히 그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의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번 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외톨이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5월 달에 거짓말처럼 하나은행이 R3 컨소시엄에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중 하나인 코인플러그가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라든지 이런 개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존 금융권들은 이 블록체인의 도입이나 파일럿 테스트에 대해서 사실 아직 많이 뭐 그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의미 자체가 분산원장 개념이기 때문에 시스템 소스를 나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전체가 보면은 다 중앙 서버 중심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하는 데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 또 그 상황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또 기존 상품과 다른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때 약간 좀 니즈의 불안감,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금융권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관리 이슈도 분명히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모바일 뱅킹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송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블록체인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아직은 블록체인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투명성의 확보. 그죠? 그다음에 이런 보안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를 이 중앙에서 제3자 또는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증하는데 그다음에 기존의 중앙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가 다 모였다가 이 거래가 일어나는 이 프로세스에서는 사실은 거래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수료가 국내와 해외 금융권 간의 거래 관계에서 사실은 블록체인의 이슈가 큰데 그럴 만한 계제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는 그죠? 특수한 어떤 상황이나 특수한 어떤 마켓, IB 시장 뭐 이런 쪽에서나 사실은 조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 관계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지. 실제 전통적인 은행권 내에서는 오히려 뭐 이 블록체인의 도입에 대한 니즈가 현재까지는 너무 작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은 계속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금융권보다는 뭐 IoT 플랫폼이라든지 뭐 기타 솔루션의 개념으로서 다양한 산업에서 아마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 김동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결국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아직까지 썩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ATM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찾는 어떤 수요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활성화와 블록체인의 이 활성화 간의 어떤 비례적 관계는 국내에서는 좀 되게 쉽지 않지 않나.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만 따로 떼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이 이런 O2O나 뭔가 이제 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투명성과 보안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산업 쪽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뭐 의견 등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다음 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